거기 참고에서 프린트물 5페이지에 이제 참고에서 그 표가 나와요. 물론 지금 제가 칠판에 적으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프린트물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그 표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비교라고 해서 거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한 문제가 여기 비교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표 안에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교재 71페이지부터요. 거기 교재 71페이지 지적 공부의 보존 및 관리해서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87페이지에 그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는 부분. 거기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 얘만 따로 이렇게 표로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표의 의미가 거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적 공부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인데, 일단 존재 형식부터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까 앞에 지적 공부가 먼저 나오고 뒷부분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거 따로따로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서 늘 헷갈려요. 늘 헷갈리니까 늘 자신 없고 늘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찍어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적 공부는 제가 지적 공부부터 먼저 적을게요. 그 표에도 지적 공부부터 먼저 나오죠. 존재 형식이 우리 지적 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가 존재해요. 종이 형태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전산화된 지적 공부도 존재합니다. 둘 다 존재해요. 지적 공부는요. 둘 다. 그럼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 얘가 여러분들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전산화된 지적 공부 얘를 예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는 절대 원칙 예외 이런 표현은 안 나오는데 그럼 제가 왜 원칙 예외 이런 말을 쓰느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지적 공부라고 나와. 그러면 그건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지적 공부 나오면 그건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와요. 그건 이제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없이 그냥 지적 공부라고 나오면 그건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종합, 이제 오른쪽,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일단 말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 포함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지적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는데, 그 중개업을 하실 때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열람해 보셔야 될 공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열람을 해 보셔야 될 공부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열람해 보셔야 되겠죠. 등기부 당연히 열람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역시 열람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특히 토지 같으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것도 당연히 열람해 보셔야 돼요. 우리 중개 대상물인 토지가 용도 지역이 뭐로 지정이 되느냐 중요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용도 지역이 뭐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다 달라집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보시면 우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왜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있어요. 절대보호, 학교 있잖아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 주변은 좀 학생들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은 이제 50m인데 그 기준이 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교문을 기준으로 해서 50m예요. 반경 50m 내에는 그 학생들의 유해한 그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상대 보호구역은 200m인데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덜 이제 보호를 하겠다. 절대 교문 앞에는 진짜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절대 보호구역은, 상대 보호구역은 이제 200m인데 그 200m는 교문 앞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있는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각각 반경 200m입니다. 그게 상대 보호구역이에요. 그런 것들 전부 다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나와요. 그런 것들 다 열람해 보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기다 뭐가 들어올 수 있고 없고 그게 또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토지용계획 확인서 열람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세금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 토지 같으면 개별공시지가, 건물 같으면 시가표준액 이런 것들 전부 다 또 열람해 보셔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여기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얘 하나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그래서 얘는 태생부터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되지 않은 부동산 종합공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태생부터가 전산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냥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나옵니다. 그건 당연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보존 기관과 우리 보존의 주체입니다. 자, 일단 우리 지적공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지적공부부터. 자,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지적공부, 일단 보존기관은요 당연히 연구보존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사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는 나오지만 신경 쓰실 필요 없어. 지적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들 전부 다 연구보존이니까 기간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하지만 어쨌든 다 연구보존이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연구보존하느냐? 우리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 어디에다가 연구보존하느냐? 아이고, 서고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딴 생각을 하네. 서고. 지금 빨리 맞춰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 말도 빨라지면서 말도 막 지금 버벅거리고 발음도 안 되고 그래요. 지적서고라고, 왜 지적소관청에 가보시면요, 남구청 가보시면요 서고라고 창고가 있어요. 종이로 돼 있으니까, 전산화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연구보존합니다. 지적서고라는 창고에 연구보존해요. 네. 자,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역시 연구보존합니다. 그럼 얘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파일 형태로, 즉 정보처리 시스템, 즉 전산 상태 이 말이죠. 파일 형태로 역시 연구보존한다 이 말이죠.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네. 자, 그럼 누가 연구보존하느냐? 누가? 지금 보존의 주체입니다. 우리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는요 연구보존을 하는데 누가 연구보존을 하느냐? 지적소관청이요. 그 담당하는 관청에서요. 왜? 지적서고에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적공부, 지금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하나의 문서로 돼 있다면, 장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얘를 연구보존, 지적서고에 연구보존 하셔야 되니까 그 지적서고 남구청에 연구보존 하셔야 되니까 남구청장이 당연히 연구보존, 지적소관청이 연구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죠? 네. 그럼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누가 연구보존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지적소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한다 그죠? 시장군수구청장. 당연히 연구보존합니다.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지적소관청 연구보존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전산화되어 있으면요, 전산화되어 있으면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지. 뭐냐면 바이러스 먹으면요 한 방에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려요. 한 방에 그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법에서는요, 이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는 우리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 너는 당연히 담당하는 관청이니까 연구보존하고, 얘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시도지사마저도 연구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죠? 법 규정의 취지는 아시겠죠? 바이러스 먹으면 한 방에 날아가니까 야, 시도지사 너도 연구보존해 말이야. 불안하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 얘는 그냥 태생부터가 전산한데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 둘 중에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한 공부일까요? 지적공부가. 왜?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을 그냥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로 담아뒀을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덤으로요. 개별 고유 등록사항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을 그냥 하나에 담아뒀을 뿐이에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추가적으로요. 이해하시겠어요? 개별 고유 등록사항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다른 데는 없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등록되어 있는 뭐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하나에 담아둬 놓고 있으니까 그것만 열람해보면 그냥 쭉 다 볼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추가적 덤으로 그냥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연구보존도 전산화되어 있지만 연구보존도 누구한테만 맡기느냐면 지적소관청, 그냥 네가 알아서 연구보존해. 연구보존하는데 당연히 보존은 당연히 연구보존입니다. 역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의미 아시겠죠? 연구보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보존하는데 누가 연구보존하도록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냥 너는 혼자서 알아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추가적 덤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지적소관청 네가 알아서 연구보존해. 되셨나요? 네. 자, 등록사항. 먼저 우리 지적공부는 등록사항 하면 토지 표시 및 소유자입니다. 아까 제가 등록사항 내용을 가지고 분류하면 하나는 토지 표시, 하나는 소유자. 기억나시죠?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 및 소유자.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나와요. 즉 지적공부에 나오는 사항 당연히 나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거기다가 건축물 공부에 나오는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나와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요. 거기다가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게 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했죠. 거기에 나오는 사항도 다 나와요.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즉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 건물 같으면 시가 표준에 이런 가격에 관한 사항도 나와요. 심지어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 나오는 그 등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까지도 다 나와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원래는 지적공부에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지적공부에 나오는 사항. 걔도 부동산 종합공부에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 얘는 건축물 공부에 나오는 사항이에요.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공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도 나오고, 그 다음 토지 외 이용계획 확인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도 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나와요. 그 다음 우리 세무 관련해서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 나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심지어 우리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항까지도 다 나오더라 이 말이죠.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이 하나만 열람해 보시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등록사항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요 위에 지금 4가지는요, 얘는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4가지고요.
맨 밑에 있는 얘는 우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 등록사항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근거 규정이 다르다고요. 위에 네 가지는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네 가지고 밑에 거는 우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사항입니다. 어느 게 중요해요? 법률이 중요해요? 시행령이 중요해요? 법률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내놓고 요 네 가지에다가 다른 거 하나 끼워 넣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네. 이가토건 자꾸 보다 보면 돼요. 이가토건 사장님 성이 이씨예요. 건설회사 이름 같아요. 이가토건 자꾸 듣다 보면 기억나요, 여러분. 아, 이제 요런 이제 이해가 좀 되시면 이런 것들이 오래 이제 금방 기억나요. 이가토건 하면 뭔지 대충 팍 떠올라요. 이용미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죠. 거기다 토지 표시, 이 지적 공부에 나오는 사항 당연히 등록하고, 건축물 공부, 왜 건축물 대장부터 해서 건축물 공부에 나오는 사항까지도 다 등록한다고요. 심지어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까지도 등록을 한다고요. 일단 이가토건은 외워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자, 관리 운영 주체입니다. 우리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 운영을 합니까?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합니다. 아까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을 하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여러분 이 개념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원래 담당하는 기관장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하고요. 뭐 건축물 공부는 건축물소관청 다 담당. 뭐 등기 같으면 왜 등기소 담당하는 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뒀을 뿐이야. 그게 부동산 종합공부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 그래도 한꺼번에 모아둬서 어쨌든 하나의 지금 장부가 있다 그죠? 하나의 장부가 있으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책임자를 정해줘야 돼. 각각 장들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각각 뭐 장들이 있다. 지적소관청, 뭐 건축물소관청에서 각각 장들이 있더라. 부서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게 다 들어와 있는데 누가 책임지고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도록 법에서 맡겨놓고 있느냐면 토지가 제일 으뜸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보존도 그냥 지적소관청 보고 하래요. 그 시스템 아시겠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암기 부담이 너무 커지고 조금만 응용해도 못 맞춰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거 하나 장부를 만들었으니까 누군가는 그걸 책임지고 연구 보존하고 관리 운영하도록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총대를 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아시겠죠? 네. 그거부터 먼저 볼까요? 프린트물은 얘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거부터 먼저 봐요. 복구 시스템 구축. 자,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전산화는 장점이 무지무지 많지만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바이러스 먹으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전산화되어 있는 것들은 복구 시스템, 복제본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전산화되어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등기도 다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등기가 1998년 서울특별시부터 해서요. 2003년도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등기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등기도 이제 전산화되어 있어요. 전산화되어 있는 것들은 바이러스 먹으면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등기 같은 경우는 거의 3중으로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바이러스 먹으면 그냥 통째로 그 파일 다 날아가 버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럼 전제 자체는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지적공부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게 있고 전산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되지 않은 것들은 복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안 나와요. 전산화되지 않은 것은. 그럼 전제 자체는 반드시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전제로 합니다.
복구 시스템 구축은요.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를 전제로 복구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사본 만들어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아까 여러분 전산화된 지적 공부 잘 보세요. 바이러스 먹으면 한 방에 날아가니까 불안하니까 지적 공부는 토지 표시라는 개별 고유 등록사항을 가지거든요. 아주 중요하다. 특히 면적과 경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지적소관청 야 너도 연구 보존하지만 불안하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시도지사 너도 연구 보존해. 불안하니까 전산화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그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복구 시스템까지 구축하는데 이 복구 시스템은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너도 가지고 있어 이 말이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리 지적 공부는요. 다만 전제 자체는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그냥 추가적으로 덤으로 만들었어요. 개별 고유 등록 사항도 없어. 그래서 그냥 지적소관청 네가 알아서 연구보존해. 연구보존도 지적소관청 네가 하고 복구 시스템도 그냥 네 혼자서 알아서 해. 추가적 덤으로 만들었을 뿐이니까. 따라서 복구 시스템 구축도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비교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시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알고 못 맞춰요. 그냥 대충 읽을 것 같아 하면서 맞춥니다. 그리고 틀리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열람, 등본 또는 증명서. 자, 이제 증명서라는 표현은 이제 전산화돼 있으면 이제 증명서라고 해요. 전산화돼 있으면 증명서. 그다음 이제 전산화되지 않은 문서 우리 장부 형태로 돼 종이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종이는 여러분 원본이 있죠. 원본 이제 표현 알아두시라고요. 원본.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 표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거든. 그 원본의 복사본을 뭐라고 해요? 사본 또는 부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또는 부본 같은 말이에요. 부본 복사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본 또는 부본. 그 복사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원본의 전부를 복사해서요. 관공서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해서요. 관공서가 인증 도장을 찍었어요. 관공서 인해서 그 직인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어서 인증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등본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원본의 전부를 복사해서 관공서가 인증 도장을 찍어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등본. 그 다음 원본 중에서 일부만 필요한 내용 일부만 발췌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인증 도장 탁 찍었어요. 직인 도장 탁 찍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초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 용어는 알아두시자고요. 등본, 초본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우리 등기법에 가시면 이제 첨부 서류와 관련해서 우리 매도인분들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를 주소가 바뀐 경우에 우리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거든요. 직권으로 법에서 규정이 있어요. 직권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주소가 변경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매도인분은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날 매도인한테 주민등록 초본 가지고 오라고 하셔야 돼. 주소 쭉 바뀌어 있는 초본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한 번씩 남자분들 초본 주민등록 초본 가서 동사무소 가서 초본을 떼고 오시는데요. 이 떼오면 병력기록 초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초본이라는 게 그 일부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남자분들 보면 주민등록표에 병력기록이 나와요. 육군 병장 전역했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병력기록 초본 떼가지고 오시는 분 계세요. 주소 이력이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소 이력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병력기록 초본에서 육군 병장 제대했다고 그거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는 제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본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원본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만 복사해서 인증한 것을 초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열람 등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산화돼 있으면 이제 증명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열람 등본은 당연히 이제 신청하면 내주는데요. 누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전산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적 서고에 연구 보존하거든.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 서고는 누가 관리해? 지적 소관청이. 따라서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는 오로지 지적 소관청에 가셔서 열람 등본 발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뭐 읍면동장, 즉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유일하게 거기 하나 존재한다라고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는 거기 지적서고에 가셔야 열람을 하실 수 있다고요. 거기 가셔야 된다고. 동사무소 가봐야 거기 없어요. 아시겠죠? 네, 지적소관청. 자, 근데 이제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지적소관청이거든. 가시면 된다, 그죠? 가서 열람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네.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 전산화돼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읍면 동장까지. 이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느냐. 왜 여기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하고 왜 자꾸 전산화되어 있으면 자꾸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해요. 여기도 그냥 지적소관청이라고 적지. 프린트물에 보셨잖아요. 거기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금 칠판에도 그렇게 적잖아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제가 왜? 네, 그 답을 맞추시는데 일단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적는 거예요. 법에 얘는 지적소관청이 나와 있고 이건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와 있어요. 그럼 굳이 이 법의 의미가 뭐냐? 전산화되어 있으면 관할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할이 없음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남구에 소재, 지금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를 열람을 하려고 한다.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 그건 남구청 가셔야 돼. 동구청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적소관청에 가셔야 된다 이 말이고, 전산화되어 있으면 남구에 소재하는 토지더라도 남구청 가셔도 되지만 동구청 가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관할이 없음을 의미한다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아예 태생부터가 전산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관리 운영하는 지적소관청 찾아가셔도 되지만 누구한테 가셔도 돼요. 동사무소 된다, 그죠? 전산화돼 있으니까. 지적소관청 관리 운영 주체인 지적소관청 가셔도 되지만 전산화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셔도 된다고요? 읍면동장.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 전산자료 이용과 우리 지적공부의 복구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사실 이제 첫 시간이라서 너무 오래 하면 처음 오신 분들 놀랄 것 같아서요. 제가 미리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제가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별히 이 진도 보강은 없습니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냥 그날 수업 그날 더 해요. 그날 더해서 어떻게든 저녁반도 저는 밀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더 늦게까지 뭐 11시, 12시까지라도 합니다. 근데 참고로 11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녁반 수업에. 보통 한 10시 50분 늦게까지 하면 그 정도 하면. 어쨌든 진도 보강 없어요. 그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는 시간을요. 그래도 저한테 한 2시 반 정도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약속 잡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예.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려운 공부 이야기를 하나 뭐 쉬운 이야기를 하나 그냥 표정은 똑같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아까 어려워서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아니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또 표정까지 제가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서로, 그죠? 이렇게 더 많이 보고 해야. 자, 어쨌든 하여튼 여기 이 학원은 참 잘하십니다. 제가 정말로 그래요. 자, 열람등본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토지표시 정정인데요. 우리 지적공부에도 당연히 토지표시 나오고요. 지적공부에도.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여러분 토지표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따라서 토지표시가 잘못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해당 토지 소유자는요, 역시 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가 바꿔주세요라고 정정을 신청하는 건데, 문제는 누구에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관리 운영 주체한테 정정 신청하셔야 됩니다. 정정은요, 관리 운영 주체한테요. 잘못돼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관리 운영 주체입니다. 따라서 지적 공부는요, 전사나 되건 말건 따지지 않습니다. 전사나 되건 말건 간에 누구한테 정정 신청하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하셔야 돼요. 관리 운영 주체가 지적소관청이니까요. 전사나 되건 말건 간에요. 지적소관청에, 그분이 관리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분한테 지적소관청에 정정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읍면동장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읍면동장은 정정에 관한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운영 주체는 아까 누구죠? 지적소관청입니다. 따라서 역시 누구한테 정정 신청하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읍면동장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정은 오로지 관리운영권자, 관리운영권자가 지적소관청 둘 다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도 그냥 지적소관청이 총대 메고 그냥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운영하도록 하거든요. 법에서 그렇게 맡겨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정 또한 지적소관청에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지적공부 전사나 되건 말건 간에 지적소관청이 정정의 권한을 가집니다. 관리 운영권자가.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자, 등록사항 상호간에 불일치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적공부는요, 지적공부는 오로지 토지표시 및 소유자, 이 토지표시 원래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적소관청, 그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등록상 상호간에 불일치의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지적소관청 원래 그분이 혼자서 하시는 건데 상호간에 불일치의 문제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각각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들, 부서장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뒀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뒀고 그 장부는 일단 지적소관청 네가 관리하래, 법에서. 그럼 지적소관청이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다 보면 등록상 상호간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토지대장에는 지번이 174로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147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등기부에도 마찬가지로 이 토지대장에 예를 들어서 174로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뭐 184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걸 다 이 상시적으로 이 각각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우리 지적소관청이 이 총대를 매니까 얘한테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제공하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이 각각 등록사항을 각각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서로 부서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상호간에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등록상 상호간의 불일치는 우리 지적공부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얘는 해당 사항 없어요. 어차피 지적소관청이 하는 일인데 상호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그냥 자기가 권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데, 자, 우리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금 이가 토건 심지어 등기까지 해서 서로 상호간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이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지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등기소 찾아가서, 야, 등기관 너 나와봐, 내가 정정할게. 될까요, 안 될까요? 권력 분립의 원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권력 분립의 원칙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사회 시간에. 우리 권력은 분립이 돼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거든요. 입법부, 뭐 사법부, 행정부 하면서 각각의 권력은 분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견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 심지어 여러분 우리 행정부 내부에서도 권력 분립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권력 분립의 원칙은 적용돼요.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전에 여러분 우리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하여튼 조금 이제 오버를 많이 하셨어요. 그 오버를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대해서 막 일정한 뭔가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 각 지역마다요 공무원들 숙직하고 나면 숙직비 있잖아요. 숙직비.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달랐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시골에는 숙직하고 나서 목욕탕 가도 비용 얼마 안 하잖아요. 좀 싸잖아요. 근데 저기 강남구 이런 데는 가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달리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야 그냥 획일적으로 10,000원으로 정해. 그 당시에 숙직하면 공무원들 그냥 10,000원만 줘.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주니까 목욕탕 근처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강남구 구청장이 야 우리는 그냥 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막 10만 원 이렇게 정해버렸어. 강남구 구청장이.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야 지금 장난해 지금 내가 정했는데 하면서 다시 바꿔라고 했더니 강남구 구청장이 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건 내 권한인데 행정부 내부에서도 권력분립의 원칙은 적용되는데 이건 내가 정하는 권한인데 왜 이분이 하세요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권력분립의 원칙은 행정부 내부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등록상 상호간에 만약에 불일치가 발견이 되게 되면 우리 지적소관청은요 이 부동산 종합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지적소관청은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이가토건 있었잖아요. 이가토건 심지어 등기까지. 그죠? 각각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직접 정정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등록상 상호간에 불일치가 발견되면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는 지적소관청은 각각 해당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뭔가 불일치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지가 가서 야 너 나와봐 등기소장 너 나와봐 내가 정정할게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지금 이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 보통 지금 왼쪽에 있는 우리 아까 요 표 있잖아요. 표 왼쪽에 있는 그 지적 공부 얘를 그냥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냥 지적 공부만 시험에서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동산 종합 공부만 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 두 개를 섞어서 30회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섞어서 시험에 또 한 문제 출제합니다. 어쨌든 시험에 출제해요.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합니다. 여기서 이 표에서요. 아시겠죠? 근데 이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지적 공부 마무리하고 이제 토지이동 지적 측량까지 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